국수본이 캐비닛을 마구 방출하고 있습니다. 전날 보고드렸던 계엄과 KBS가 밀접하게 관련된 이 이상민의 폭로도 놀랍지만 사실 불법 계엄임을 폭로하는 이 한덕수의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국수본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 지목하며 한덕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 못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덕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상목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의 진술한 걸로 경찰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전시 또는 그렇습니다. 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렇게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항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항목을 넘어서는 별도의 해석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나 혹은 이제 변호인단에서 했었던 얘기를 정면으로 좀 뒤집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런 증언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나 혹은 여당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던 이력은 우리가 이제 87년 헌법이 다시 시작된 이후로 그 뒤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 지면을 장식하던 사안들이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을 막고자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제 기간에 예산안이 통과시키지 못했던 일들은 워낙 많았고 또 이제 여당 단독이나 혹은 야당 단독, 야권 단독으로 이제 통과시켰던 일이 또 없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물론이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상목 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 삼아 공포 대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협의에 응하는 척했던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거부권 그러면 즉각 탄핵시켜야 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외환 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모두 수사 대상에서 뺐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최 대행이 지난해 말 1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유로 들었던 점들을 모두 해소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은 자신이 한 말조차 어긴 채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절대 참지 말고 최상목을 반드시 날려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